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3월 20일 함께 배우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무제표 파트 11이고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PBR까지 왔고요. 예, 일단 오늘 PBR 저번에 이제 PER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PBR로 그래서 뭐 PER은 뭐죠? 이익 기반이죠. 이익 기반. 근데 PBR은 이 장부 가치, 주당 순 자산 가치예요. 그래서 그걸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뭐예요? 자기 자본이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 내 은행 여러분 은행 계좌에 1억 있는데 내 돈 5천, 은행에서 빌린 돈 5천이면 자산은 얼마죠? 1억이잖아요. 근데 실제 내 돈은 얼마예요? 5천이고 빚은 5천이죠. 그래서 그 자산 중에 실제 내 돈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순자산, 총 자산에서 부채 뺀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주식수로 나오면 한 주당 자산 가치가 나오겠죠. 예, 순자산 가치가. 순자산이 1조인데 주식수가 1억 주면 이제 나누면 되죠. 그러면 한 10,000원 되겠죠. 예, 그래서 한 주당 장부 가치. 회사가 청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주주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얼마냐. 이제 그걸 나타내는 이론적인 어떤 가치고, 근데 이제 이 BPS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PBR을 알 수가 있는 거죠. PBR은 PER이 뭐였죠?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100억 버는 회사가 시총이 1000억이면 10이죠, PER은. 이거는 밑에 분모가 이익이 아니라 순자산이 들어가 있죠. 자기 자본. 그러니까 시총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주가를 BPS로 나눈 거죠. 주가를 EPS로 나눈 게 그 PER이고, BPS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게 바로 이제 PBR이다. 요 이제 개념 정도 뭐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실 우리 주식투자하는데 이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죠. 아주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당연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뭐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개념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부 가치 대비해서 시총이 몇 배냐. 근데 이게 한 배가 안 되는 기업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있죠. 코스피 PBR이 몇 배인 줄 아세요? 보통 한 배는 돼야 돼요. 아,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의 가치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계좌에 1억이 있어요. 예. 내 돈 1억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돈 9천만 원밖에 가치가 없어요. 막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황당하죠. 아니 나 은행 내 계좌에 1억 있는데 왜 갑자기 9천만 원 가치밖에 안 되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 모양이라니까요. 한국 증시가 한국 PBR이 0.9배예요. 예, 0.9배. 역사적 저점이 0.8배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3월 22일 1일 기준으로 25년 한 배가 안 됩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게. 예.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대접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죠. 한 배 넘어야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1억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2억 가치가 있어요, 계좌가. 그럼 기분 좋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9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건 당연히 높을수록 이제 그만큼 높은 대접을 받는 건데, 이게 PBR 한 배 밑에 있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예, 정말 너무 많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할인 받고 있는데,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순자산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에서 부채 뺀 거라고. 그럼 보면 여기가 자본이 있고 1억 내 돈, 부채 1억 해가지고 2억 원을 가지고 자산을 만들어서 돈을 법니다. 영업이익 벌고 순이익 벌고. 그래서 3천만 원이 남았어요. 예, 이 1억은 그대로 있죠. 여기 자본 그대로 있는데 이 3천만 원인데 여기서 배당을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빼요. 그럼 2,900 남죠. 그러면 이익 잉여금이 2,900, 그다음에 자본금이 1억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단순히 계산해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1억 2,9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게 바로 순자산입니다. 자본 총계라고 있어요.
그 재무제표 항목 중에 그 자본 총계가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는 순자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실제 네이버 들어가시면 이게 딱 치면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증권 정보 더보기를 딱 누르셔가지고 네이버에서 그럼 이렇게 화면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종목 분석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종목 분석이라는 이게 딱 이런 화면이 또 뜨거든요. 종목 분석의 기업 현황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스크롤 있죠. 여기 제가 이렇게 화살표 했는데 내리시면 돼요. 화면을 쫙 내리면 맨 밑으로 가면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건 뭐 한번 알려드렸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예, 뭐 당기순이익, 예, 자본 총계 있죠. 여기 지배주죠. 예, 지배랑 비지배는 그때 한번 제가 설명해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 직접 이제 지배하는 그 지분 가치 포함해서 요거 자본 총계, 요게 순자산이에요. 요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요 화면 밑으로 더 이렇게 쭉 내리면요. 여기 오른쪽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뚜뚜뚜 내려가다 보면 ROE 나오고 EPS 있죠. 우리 배웠죠. PER, BPS 방금 배운 PBR. 삼성전자 PBR 몇 배예요? 지금 1.01배. 이게 이제 과거죠. 이게 아마 22년도, 23년도, 24년도는 한 배가 깨졌어요. 이게 얼마나 삼성전자가 올라간 겁니까? PBR 한 배가 안 돼요. 1.5배 받던 기업이 갑자기 PBR이 몇 배? 예, 1.01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0.92배까지. 충격적인 일이 이제 발생을 해버린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뭐 이게 PBR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뭐 주가 빠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들의 이제 PBR이나 이런 거 보시려면 일단 이제 네이버에선 이런 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것도 공식인데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계산할 것도 아니고, 예,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 맞는데 뭐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게 이건 정답도 없어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PBR을 구하는 공식인데, 아까 PBR 구하는 건 알려드렸지만 요렇게도 구합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우리 배웠죠. 예. 이거 모르시면 앞쪽으로 가시면 돼요. 다 해놨으니까. 저거를 COE-G 막 이상한 용어들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머릿속이 아프고 빨리 건너뛰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자기자본이익률은 우리 배웠습니다. 순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버냐. 예, 자기자본 갖고 그걸 한번 말씀드렸고, COE는 자본 조달 비용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공식이냐면 국채 3년 금리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붙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아마 2.7 정도 될 거예요. 예, 거기다가 위험 프리미엄은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그럼 자본을 제공하는 거죠. 그걸 대가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예. 근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대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대가를 지급했는데 더 많은 수익을 내라. 최소 수익을 올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자본을 제공을 했어요. 예. 근데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 낮아요. 그만큼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위험 프리미엄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결국에는 그 내가 그 대가를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감당할게. 나 당신 기업 사고 싶어. 이 지분 주고 이 정도 돈 주고 충분히 내가 알아서 감당할 테니까, 예, 그런 거고. 근데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요.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좀 반대로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위험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험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지불을 할 거냐, 약간 그런 부분인데, 요 위험 프리미엄이 어쨌든 이제 낮을수록 그 투자 심리가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COE가 되고 거기서 연구 성장률을 뺍니다. G. 보통 이제 2에서 3% 나와요.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어렵지만 핵심은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뭐냐면, 이거 적정 PBR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ROE 올리면 되죠. 첫 번째 얘 올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 얘는 낮아야죠. 부모니까 얘는 낮아야 되고 얘 빼죠. 그러니까 G는 올라야죠. 예.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 공식을 보면 얘는 올라야 되고 얘는 내려가야 되고 얘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분해해 보면, 자 그럼 PBR 올라가려면 ROE가 올라야 되니까 이익 오르면 돼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 이익이 증가하면 올라갑니다. 두 번째,
금리죠. 아까 COE라 그랬죠. 얘가 낮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 밑에 있죠. 국채 3년 금리 얘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PBR이 올라가요. 그래서 금리 떨어지면 주가 오르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면 밸류에이션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그러죠. 바이오 기업들 금리 떨어지면 주가 올라간다. 막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PBR이 올라가고요. 그럼 나 위험 감수하겠다. 나 이 기업 너무 사고 싶어요. 나한테 요구 수익률 얼마 안 줘도 돼. 난 이 기업이 너무 좋아서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그러니까 그 최근에 만약에 테슬라가 있잖아요. 테슬라가 막 올라가요. 예, 뭐 세상을 바꿀 것 같고 막 그 주당 400달러 갔을 때 괜찮다. 난 살 거야.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막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 위험을 내가 알아서 그만큼 감수를 하는 거니까 저 COE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살려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네. 그러니까 흔히 포모라 그러죠. 포모가 막 심하면 심할수록 저 COE가 낮아져요. 그럼 다 어떻게 돼요? 적정 PBR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그만큼 더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매수 수요죠, 매수 수요. 주식을 살려는 매수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PBR 올라가겠죠. 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 그다음 성장이 증가하면 뭐 업황이 좋거나 경제가 성장하거나 뭐 그러면 요 네 가지예요. 예. 그래서 적정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PBR 계산할 때 ROE가 10%면 보통 PBR 한 배 준다는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저건 정확히 맞는 얘기는 아니고 요 밑에 요 분모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금리가 팍 떨어지면 ROE가 5%여도 PBR 한 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정적이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저 ROE입니다. ROE가 올라야 PBR이 올라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ROE랑 PBR을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만 염두에 두세요. 아,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가네. PBR도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조건이 뭐 동일하다면.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그죠? 분해를 해보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하고 요새 어때요? 이제 최신 버전으로 미국은 요새 급락했죠. 중국, 독일 막 날라다닙니다. 왜 그래요? 저 공식에 딱 맞잖아요. 자, 미국은 왜 빠집니까? 요게 GDP 추정치입니다. 막 떨어져요. 이거 G가 이게 어떻게 돼? 얘는 올라갈수록 좋다 그랬죠. 얘가 꺾이니까 적정 PBR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익 추정치입니다. 요 검은색 선이 이게 확 떨어지죠. 어떻게 돼요? 이익이 감소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저 적정 PBR 또 떨어져요. 금리는 떨어졌어요. 요건 오케이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안 해요. 이제 미국이 너무 비싼 것 같고 지난 2년간 너무 올랐고 트럼프는 나몰라라고. 그러니까 요 네 개 중에 미국 증시는 지금 얘밖에 도움이 안 돼요. 금리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적정 PBR이 떨어지는 거죠. 그 주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반대로 지금 돈 풀겠다. 그럼 시진핑 주석이 선불어 먼저 부자부터 내라. 규제 풀어주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독일도 돈 풀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경기 좋아질 것 같은데? 성장 증가. 돈 푼다고? 그리고 중국은요 주식 투자하래요. 정부가 나서서 주식 부양하고 있잖아. 그럼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정부가 이렇게 하려는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중국 금리 뭐 원래 뭐 그렇게 뭐 아주 높진 않았지만 금리는 좀 최근에 올라갑니다. 이제 왜냐면 채권을 발행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 이익은 증가할 것 같아요. 요새 중국의 빅테크 얼마나 돈 많이 법니까? 이익도 짱짱하게 나와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좀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좀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길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보시면 PBR이 이제 밴드가 있어요. 이제 과거의 평균의 주가가 PBR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1.88배 넘은 적도 2배 넘은 적도 있고요. 바닥은 여기입니다. 0.99배. 중간이 노란색이에요. 이게 버틀러에 다 있습니다. 버틀러 들어가시면 다 있고. 예, 그래서 중간 일정. 요거는 이제
그 PBR이 그동안 어느 위치에 있었나 그걸 나타내는 편차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빨간색 점선 있죠. 여기 버틀러에 있는 건데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있으면 비싼 거예요. 과거보다 높은 데 위치한 거예요. 여기는 파란색은 과거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보고 요 위치를 보고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삼성전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아니죠.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을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밸류 바닥이다. 밸류에이션 바닥이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PBR 딱 보면 바닥에 이게 완전 처박혀져 있죠. 예. 근데 요새 갑자기 PBR이 탁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삼성 PBR이 올라가요, 갑자기. 바닥에서. 주가 오르죠. 이유, 반도체 가격 오르니까, 이거 이익 증가하겠네? 금리 떨어졌죠, 이미. 그 다음에, 뭐, 개인 투자분들은 좀 그렇지만, 삼성은 외국인이 사잖아요, 주로, 살 때.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막 우리나라 주식은 막 사요. 하루에 막 몇 천억씩. 갑자기 한국을 선호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이제 한국으로도 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좋아진다니까, 야, 삼성 사자. 외국인들 심리가 바뀌었어요. 나 기꺼이 위험을 떠안을게. PBR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추경도 2분기 할 것 같고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삼성 PBR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해를 해서 왜 올라가는지를 그러니까 사실 올라가는 이유는 그 꼭 한두 가지 한 가지는 아니에요. 이게 PBR만 봐도 되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또 더 나은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보면서 삼성전자 위치를 알 수가 있고 삼성전자 보시면 이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는 윈도우 업데이트가 종료되면 항상 올랐어요. 윈도우 윈도우 8 업데이트 종료, 윈도우 비스타, 여기 윈도우 7, 윈도우 8.1 이상하게 오릅니다. 근데 올해 10월 14일 날 윈도우 10 지원이 종료돼요. 이것도 뭐죠? PC 바꾸겠네. 그럼 저 PBR을 올리는 요소잖아요. 이익을. 그죠? 이익을 올리는 요소니까.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학습 효과 있잖아요. 윈도우 업데이트가 이제 지원이 종료되면 올랐네? 계속. 그럼 이제 올해 이걸 딱 보는 사람은 10월 14일이니까 이제 날짜가 좀 남았지만 나 한번 삼성전자 위험을 감수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BR이 올라가는 거죠. 그 옆에 보면 중국의 빅테크가 이렇게 투자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올해 투자고요. 기존 AI 컴퓨팅 파워 규모가 기존이 여기거든요. 요거 2배 이렇게 폭발하고 있어요. 중국이 AI 투자를 한다. 거기에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간다. 여러분 같은 위험을 감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게 어떤 수요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죠. 사자. 이렇게 돼버린 외국인들 입장에서. 예, 생각지 않은 호재가 나와버린 거예요. 중국의 알리바바, 뭐 바이트댄스, 텐센트가 저 AI 투자하겠습니다. 미국이 하니까 여기도 이제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미국 빅테크는 엔비디아의 최신형 HBM 쓰지만 중국 빅테크는 서버 만들 때 그 수입을 못 하잖아요. 중국에서 규제하니까. 그래서 옛날 거 써요. H20. H20에는 삼성 거 들어가요. 삼성이 좀 그 HBM 좀 이 예전 버전 있죠. 그건 엔비디아 승인 받았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매출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위험 감수하자. 모든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세요. PBR, PBR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어떤 건 PER 쓰고 어떤 건 PBR 쓰고. 근데 이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정답은 없습니다. PER을 쓰셔도 되고 PBR 쓰셔도 되는데 다만 PER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PBR만 써야 되는. 뭐냐면 이익은요 들쑥날쑥하죠. 어떨 땐 뭐 이익을 많이 냈다가 어떨 땐 이익이 많이 줄기도 하는데 이익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반도체는 불안기에 적자 봐요. 적자인데 계산이 가능합니까? PER 못해요. 마이너스인데 호황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불안기에 적자 봤는데 호황기에 돈을 엄청 버니까 PER이 막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게 뭐냐면 고퍼는 뭐예요? 지금 그 반도체가 불황이니까 이익을 조금밖에 못 내잖아요. 근데 주가가 어쨌든 뭐 일정하게 이렇게 있다면 이익이 줄면 퍼가 확 낮아지죠.
퍼가 확 올라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싸 보여. PER로 보면 야 이거 너무 비싼데. 근데 막 돈을 막 벌어요. 반도체 호황기에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PER이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되게 싸 보여요. 이건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다가 이제 다치죠. 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PER이 이익 기반이다 보니까 불안과 호황이 이렇게 반복되는 업종은요 되도록 PER로 하시면 안 돼요. 완전 데이터가 왜곡됩니다. 난 저퍼에 들어갔는데 물려버리고요. 고퍼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경우 몇 번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은 변동이 크니까. 근데 순자산은 안 그래요.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본은 계속 쌓이거든요. 돈을 번 만큼. 마이너스도 안 나죠. 계속 쌓여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주로 저런 업종들은 PBR로 계산합니다. PER이 적합한 기업은 이렇게 안정적인 독점 기업들이 있죠. 뭐 코카콜라, 네이버, 삼양식품, 파마리서치, 현대차, 하이브 이런 기업들한테 어울리고 그다음 PBR은 좀 이 사이클, 이 업다운이 좀 심한 업종들 그리고 자산이 많은 자산 규모가 좀 큰 뭐 공장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금융회사는 PBR로 하셔야 됩니다. 금융회사는 PER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 보험, 증권은 되도록이면 PBR로 북밸류라고 그러죠. 자본. 예, 요걸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꼭 뭐가 정답은 아니지만 너무 이제 뭐 PER이 기본이긴 하지만 PBR을 우리나라는 PBR이 좀 더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경기 민감주가 너무 많아요. 이게 심하고 그 다음에 금융주도 좀 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선 사실은 조금 PBR이 더 많이 쓰이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화학주, 롯데케미칼, 삼성증권, 현대차. 현대차는 뭐 또 공장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저기도 속히고 여기도 속해 있을 수 있고요. KCC도 막 업사움 심하죠. 포스코 마찬가지. 경기 민감주죠.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PBR로 많이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만 들면 이제 그렇게 좀 계산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제가 기업들 찾아봤는데 버틀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밀가루 만드는 사조 동아원인데 요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업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딱 해서 봤더니 어, 괜찮아 보여요. 예, 기업 이게 사조 동아원이 그거죠. 농심과 그 삼양식품 라면에 들어가는 밀가루 만드는 업체거든요. 근데 딱 분석을 해보니까 돈도 잘 벌어요. 이 오른쪽에 보세요. 예, 여기 주당 순위 이익은 증가하는데 주가 여기 주가거든요. 안 갔죠. 여기 돈 많이 버는데 주가 안 갔네. 예,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익은 증가했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PBR을 보시면 아까 제가 삼성전자 보여드렸잖아요. PBR 위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 회사는 몇 년째 이 바닥에 처박혀 있죠. 그만큼 이게 밑에 있다는 건 사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예. 뭔가 이게 시장에서 인정 안 해주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익이 저렇게 안정적으로 증가하는데 PBR이 저 바닥에 가 있다. 그러면 편한 거예요. 하방이 되게 단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기업 분석이 우선이에요. 지금 돈은 잘 버는지, 업황은 어떤지, 경쟁 강도는 이런 거 해보는데 주가가 저렇게 낮다. 그러면 하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방이 되게 단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밑에 이지바이오인데 여기 이익 늘었죠. 예, 보이시면 주가는 이제 여기 있는데 이익은 늘었는데 PBR 역시나 옛날에 한때 PBR이 7배까지 간 적도 있어요. 예, 분할하고 나서. 근데 지금 여기 2배 밑으로 확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왜 보시라고 하냐면 어떤 투자를 할 때 이게 주가가 부담이 없는 게 좋잖아요. 너무 오른 것보다는. 예, 이제 그런 걸 보시기 위해서 이런 포털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여기 현대코퍼레이션 이 약간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상사 업종이죠. 근데 보세요. 이익은 증가하는데 PBR은 바닥에 셈. PBR이 0.5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죠. 예. 여기가 이제 오리온이에요. 밑에 있는 게. 오리온도 보시면 이익은 이제 원래 이익이 좀 이제 약간 들쑥날쑥했는데 최근에 이익이 좀 올라왔고 근데 PBR을 봤더니 주가 이렇게 낮은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PBR 기준으로 이익과 대비해 보면서 이익 좋은데 PBR로 봤더니
평균을 봤더니 밑에가 있네. 그럼 나는 부담이 없구나. 나는 비싼 자리에서 내가 투자하는 건 아니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여기에요. PBR이 뭐 여기 위쪽에 가 있어요. 얘가. 그럼 이제 좀 부담된다. 그럼 그럴 때는 조금 기다려봐야죠. 투자를. 예. 그래서 이제 PBR까지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예. 좀 어떻게 보면 좋은지.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기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건 다 말씀. 이 재무제표가 사실 재미도 없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죠. 조회수도 많이도 안 나오고 그렇게 뭐 아시겠지만, 예. 왜냐면 이제 딱딱하거든요. 재무제표. 근데 해야 돼요. 재무제표를 모르고 어떻게 주식 투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 분들처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여기 요 정도까지는 아시면 좋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꼭 알아두시면 이거 평생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재무제표 공부 이렇게 계속 좀 반복적으로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아니면 어떤 기업 공부하다가 갑자기 좀 그거 그 재무제표 뭐 있더라 이게 궁금한 한 번씩 또 오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PBR 단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PER이든 PBR이든 정답은 없어요. 그건 정말 정답은 없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PBR이 좀 적용하기가 좀 낫다. 왜냐하면 공장들이 많고 제조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국은 좀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평가할 때 보통 PER보다는 PBR을 많이 써요. 한국도. 한국 증시 볼 때 대부분 PBR로 많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저 아마 재무제표가 이제 거의 완전히 끝났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근데 아마 없으면 바로 차트 분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거의 다 끝났는데 차트 분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